자, 20강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 부분입니다. 우리 앞서 배웠었던 붕당 정치 있죠? 그쪽 부분 이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선조 때 임진왜란이 터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조 때 또 뭐가 시작됐냐면 붕당이 형성되고 시작되었다고 앞서 배웠어요. 그래서 본 것처럼 동인선인으로 나눠지는 것이 선조 때였었죠. 그러다가 뒤를 이어서 광해군은 북인 정권이었어요. 이 동인서인이 북인 남인 나눠졌었을 때 광해군은 여기 있는 북인과 손을 잡았었죠. 그래서 중립외교 했었고 폐모살제란 폐륜을 저질러서 인조반정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북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권력을 잡았어요. 이 서인이 중심이 돼서 인조반정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북인은 이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북인은 광해군 때만 잠깐 권력을 잡았었고 그 이후로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보는 것처럼 서인이 주도권을 잡아요. 그래서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이 권력을 잡았고 인조랑 서인은 친명 배금 정책 펼쳤죠. 명나라하고 친하고 후금한테는 배척하는. 그래서 후금한테 정묘호란 당했고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 바꾸고 쳐들어왔었던 병자호란 당했고 이 결과 인조의 아들 둘이 청나라에 끌려갔었죠. 첫째 아들이었던 소현세자는 죽고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이 되었었죠. 여기 있네요. 인조 병자호란 때 치욕을 당했고 첫째 아들 소현세자랑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청나라에 끌려갔는데 귀국 이후에 소현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복림대군이 왕이 되었으니 효종이었죠. 효종. 선생님 여기 숫자 2라고 쓴 이유는 둘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리학 사회에서는 첫째 아들 중심인데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이 왕이 되었어요. 이것이 뒤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서인과 효종은 북벌을 준비했지만 청나라가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또 효종조차도 죽게 되면서 북벌은 준비 차원에서 끝나게 되죠. 그러다가 효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현종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예성 논쟁이라는 게 터져요. 예의, 어떤 예의랑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져요. 효종의 왕위 계승과 관련된 정통성 논쟁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2라고 쓴 거,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의 정통성 논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효종이 죽게 돼요.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의 계모였었던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 이게 논쟁이 된 거예요. 이쪽 다시 한번 볼까요? 효종은 둘째 아들이었지만 왕이 되어서 효종이 되었잖아요. 근데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의 어머니는 어머니지만 계모였었던 이 자의대비, 장렬 왕후라고도 하는데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친아들은 아니지만 효종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효종의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으로 봐서 첫째 아들 대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일반 양반 사대부랑 똑같이 해야 되느냐 논쟁이 붙습니다. 이때 남인 같은 경우는 효종이 죽었을 때 남인은 둘째 아들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3년은 입어야 된다. 이 자의대비가. 근데 서인은 아니다. 왕이지만 둘째 아들이지 않냐. 첫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이면 족하다. 라고 맞붙었는데 1년을 주장했던 서인이 첫 번째는 이깁니다.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 이번에는 효종의 효종 와이프가 죽습니다. 똑같이 효종의 와이프가 죽으니까 역시 살아있는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될지 또 논쟁이 붙습니다. 효종 와이프가 죽으니까 남인은 야 그래도 왕이니까 왕의 부인이니까 1년에 입어줘야 되지 않느냐. 서인은 아니다. 둘째 아들이니까 양반하고 똑같이 9개월이면 충분하다. 근데 이번에는 1차 때는 서인이 이겼는데 이번엔 남인이 이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인이 권력을 잡았다가 남인한테 권력이 넘어가게 돼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 이해 못해도 좋아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단순하게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계모였었던 자의대비 상복 기간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붕당의 권력이 서인에서 남인으로 넘어갔다. 이 흐름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뭐 상복 기간 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는지 이해 안 되지 모르겠지만 성리학 사회에서는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효종을 둘째 아들이지만 왕의 어떤 정통성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둘째 아들로서 좀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 논쟁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주 첨예한 논쟁이 붙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요때까지는 문제는 서로 상대 붕당, 생각은 달라도 인정해주고 서로 경쟁하고 죽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아주 그래 효율적으로 경쟁하고 조화를 이뤘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숙종 때 문제가 생깁니다. 숙종은 상대 붕당을 인정하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권력을 하나의 붕당이 독점을 해요. 여기 일당 독재라고 써 있죠. 하나의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상대 붕당한테 보복을 합니다. 상대 붕당한테 택배로 사약 보내서 사약 먹이고 죽여버려요. 이것을 환국정치라고 하는데 이걸 숙종이 또 가지고 놀아요. 환국,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바꿨다, 나라국, 나라를 바꿨다라는 거야. 한 번은 서인한테 권력 줬다가 남인 죽여버리고 또 한 번은 남인한테 권력 줬다가 서인 죽여버리고 다시 또 서인한테 권력 주고 남인 죽여버리고 붕당을 수시로 바꾸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사람이 숙종이에요. 이러한 정치를 뭐라 그러냐면 환국 정치라고 합니다. 왕이 집권한 붕당을 급격히 교체하는 정치예요. 그래서 이때는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라고 합니다. 변질, 안 좋게 변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예성 논쟁까지만 하더라도 생각은 달라도 상대 분당을 인정하고 대우해줬잖아요. 근데 환국 정치에는 상대 붕당을 죽여버리고 하나의 붕당이 독점하는 또 왕도 그걸 의도했었고 이것을 환국 정치라고 합니다. 크게 세 번의 환국이 있었는데 이름은 몰라도 돼요. 흐름만 이해하세요. 처음에는 이제 남인, 여기 남인이 마지막에 권력 잡았었죠. 남인의 대감 중에 허적대감이라고 있는데 얘가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물건을 써요. 기름 천막이라고 해서 자기 행사, 집안의 행사에 왕의 천막을 갖다가 허락 없이 씁니다. 그래서 숙종이 남인 새끼들 많이 컸네 해가지고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한테 권력을 몰아주게 됩니다. 이것을 첫 번째 황국이라 불러요. 오른쪽 가계대로 한번 볼까요? 숙종의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인현왕후라고 하는 정식 왕비가 있었는데 이쪽은 서인 계열이에요. 장희빈 들어봤나요? 사극에 많이 나오는 희빈장씨라고 하는데 이 장희빈은 남인 계열이에요. 지금 1차 환국에서 서인이 권력을 잡았죠. 근데 이 남인이 다시 권력을 잡고 싶으니까 장희빈을 궁궐로 들려보냅니다. 이 장희빈이 얼굴이 그렇게 이뻤대요. 그래서 숙종이 장희빈한테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인현왕후를 쫓아내버리고 장희빈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남인한테 권력이 넘어가죠. 장희빈 때문에 남인한테 권력이 넘어가요. 근데 사람 외모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래서 숙종이 또 희빈장 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인형도 있고 저주를 퍼붓고 무속을 가져다가 장난도 치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숙종이 장희빈한테 멀어지고 다시 인현왕후한테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인현왕후 서인한테 다시 권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을 갑술왕국 3차 황국이라고 합니다. 서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서인이 괘씸한 거야. 남인한테 보복을 하는데 강하게 보복하자는 노론, 그리고 좀 봐주자는 소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은 몰라도 돼요. 단지 남인 서인이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주고받고 상대 붕당을 죽였다. 이것을 환국정치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경신왕국 서인한테 권력이 넘어갔어요. 남인 허적대감이 깝쳐서 기사왕국 장희빈한테 넘어간 숙종이 남인한테 권력을 줬어요. 근데 장희빈한테 다시 멀어지고 다시 인현왕후가 그리워서 서인한테 권력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인과 관련되어서 붕당을 급격히 교체한 정치, 환국 정치, 변질되었다라는 표현 알아두기 바랍니다. 흐름이 여기 나와 있죠. 선조 때 동인 서인 붕당이 시작됐었고 이조 전랑 자리 두고 나눠졌다고 그랬죠. 북인 남인 나눠졌다가 광해군 땐 북인 정권이었다가 인조 반정으로 몰락하고 서인이 권력을 잡았죠. 남인도 거기에 같이 동참했었고 인조 때 서인 친명 배금하다가 병자호란 당했고 효종 때 북벌 준비했었고 그러다가 현종 때 서인이 가지만 이 남인하고 예성 논쟁 벌였었죠. 효종과 효종 비복 죽었을 때 자의 대비의 복장을 두고서 예성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숙종 때 다시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가면서 환국이 벌어졌는데 이 환국 정치는 상대 붕당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큰 틀에서는 여기도 환국도 붕당 정치지만 보통은 변질되었다고 해서 붕당 정치, 환국 정치 구별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론소론 다시 갈라주고 이 흐름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예성 논쟁 관련된 사료예요.
서인 쪽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라고 해서 왕으로 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효종 임금이 돌아가셨는데 둘째 아들로 왕위를 이었다. 그래서 일반 양반 사대부랑 마찬가지로 자의대부는 1년만 상복 입어라. 남이는 아니죠. 남이는 효종께서 임금이 되었다. 큰아들과 다름없다. 그래서 일반 사대부랑 같이 할 수 없다. 3년간 입자. 해서 이런 예성 논쟁, 붕당 정치가 활발히 벌어졌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갈게요. 조선 후기의 통치 체제가 변합니다. 임진왜란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비변사라는 것이 엄청나게 세져요. 비변사는 임진왜란 전에도 있었던 기구예요. 원래는 자, 일본 외적이나 여진족을 대비하기 위한 임시기구였어요. 군사 임시기구. 난리가 터지면은 여기에 뭐 정승들이나 판사들이 모여서 나라 일을 결정하던 임시기구였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론 거치면서 엄청나게 힘이 세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임진왜란이 7년 동안 터졌다 그랬잖아요. 7년 내내 여기에서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결정하다 보니까 최고의 통치기구로 변질된 거야. 그래서 원래 최고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의정부, 육조, 왕의 권한이 약해집니다. 그 당시에 효종실록이 보세요. 오늘에 와서는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모두 비변사에서 처리한다. 의정부는 이름뿐이고 육조도 이름 모두 빼앗겼다. 비변사라는 이름 자체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 해서 임시기구였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정부도 약해지고 육조도 약해지고 나라의 모든 것은 비변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 후기는 비변사가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없애는 것은 흥선대원군이에요. 뒤에서 배울. 군사제도도 변했어요. 오군영과 소고군. 일본의 조총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총, 포수가 들어가 있는 군대가 구성이 됩니다. 포수, 사수, 살수라고 해서 임진왜란 도중에 창설이 됐어요. 훈련도감. 얘네들은 직업군이에요. 월급 받고 생활하는. 그래서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4개의 부대가 만들어지면서 수도권을 지키는 중앙군이 오군영이라고 있었습니다. 지방은 소고군으로 개편이 되는데 노비까지도 같이 들어가고 평상시엔 농사 짓다가 전쟁 나면은 전투에 참여하는 예비군 성격이 강한 소고군. 그래서 조선 후기의 군사제도는 오군영과 소고군이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조세제도입니다. 조선시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제도가 3가지예요. 전세, 공납, 역. 전세, 전이 발전자예요. 땅에서 나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공납은 특산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역은 노동력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요 3가지가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앞선 시대는 3가지로 세금을 냈습니다. 전세, 영정법으로 바꿉니다. 풍년, 흉년에 상관없이 토지 한 개월당 쌀 4두를 걷었어요. 그 전엔 어떻냐면 풍년이냐 흉년에 따라서 쌀 걷는 양이 달랐어요. 거의 최고 낮은 수준이 쌀 4두였는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고정을 한 거죠. 임진왜란 이후에 살기 어려우니까 토지 한 개월당 풍년에 따라서 높게 변동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최하 등급인 4두만 내라 한 것을 영정법이라고 합니다. 공납은 대동법으로 바뀝니다. 이 대동법이 우리 앞서 광해군이 실시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제도인데 박납의 폐난 때문에 그래요. 이 특산물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보령의 특산물 김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김이 잘 날 때도 있지만 잘 안 나고 기후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지식하게 보령 지역에 원래부터 나던 김을 갖다 바치라 한 거야. 그럼 보령 사람들이 김이 나지 않는데 김을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대신 다른 사람을 시켜서 김을 다른 지역에서 사오게 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줬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김을 구해온 이 대리를 시킨 이 사람이 턱없이 무리한 돈을 요구를 한 거예요. 이것을 박납의 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 박납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토지를 기준을 해서 구하기 쉬운 쌀, 옷감, 돈으로 내게 한 것을 대동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 양반들이 반대합니다. 왜냐면 원래 이 특산물로 내게 있었을 때는 집별로 할당을 했거든요. 뭐 301호, 뭐 김 한 박스, 302호 김 한 박스, 집별로 이렇게 할당을 했었는데 이제 집이 기준이 아니라 토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가진 사람은 세금을 내는 거야.
토지를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양반 지주층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반대가 심했고 요 제도가 시행되는데 100년이나 걸렸다고 하죠. 대동법 확대 과정 나와 있죠.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숙종 때 거의 100여 년이 걸립니다. 왜냐면 세금 내는 기준이 집 기준에서 토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아주 편리한 제도죠. 나오지도 않은 특산물보다는 쌀 같은 거 동전으로 내면 내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대동법은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균역법. 노동력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군사력으로 내는 것도 있고 노가다, 마을에 어떤 도로, 성곽 짓는 것도 있죠. 그래서 뭐 표현해주면 요역, 군역이 있어요. 요역은 어떤 노가다 하는 거고 군역은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한 사람당 두 필을 냈었거든요. 근데 군포라고 하는 이 옷감을 한 필로 줄여준 것을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 부분에서 균역법은 이 군역 부분의 개편입니다. 그래서 이쪽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선생님 녹음해 준 거 반복해서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오군영은 훈련도감 시작으로 나중에 내기가 생기면서 오군영 수도를 지키는 부대였었다라는 거. 자, 영정법, 쌀, 내두, 대동법. 원래 대동법 실시 전에는 집에 부과했었죠. 토사물을 집에서 걷어서 정부에 내는 방법이었고 대동법 실시 후에는 가구에서 토지로 변동되었죠. 토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토사물 내는 것도 아니고 쌀이나 돈으로 내는 겁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대천 김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 쌀이나 돈 낸 걸 통해서 공인이라고 상인한테 돈을 줍니다. 이 거둔 돈을 공인한테 줘요. 그럼 공인은 지방에 가서 그 물건을 구입해서 갖다 바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인이라는 상인의 역할 덕택에 시장과 상품화폐 경제가 되게 활성화가 돼요. 자, 대동법. 가구에 부담하던 것을 토지에 부과했었고 토사물 내던 것을 쌀이나 돈으로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쌀 돈을 통해서 공인이나 상인한테 돈을 주면은 이 공인이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갖다 바치는 역할. 공인은 이 많은 돈으로 많은 물건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상인과 수공업자랑 교류를 하겠죠. 돈을 주고 물건을 받고 국가에 납품을 하고 그러면서 돈은 상품화폐 경제가 활발히 이뤄지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대동법입니다. 자, 균역법.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세금 내는 균역법. 옛날엔 두 필이었다면 한 필로 줄어졌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은 붕당 정치가 전개되고 변질되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 예속 논제까지는 붕당 정치가 잘 운영이 됐었죠. 그래서 동인 서인 나눠주고 동인은 남인 북인 나눠지고 특히 광해군은 북인과 손잡았다가 인조반정으로 북인이 몰락하고 서인과 남인이 쭉 가죠.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예선 논쟁으로 상복 문제로 싸웠죠. 효종과 효종 비가 죽었을 때 자이 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 이 문제는 효종이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성 논제까지는 붕당 정치가 잘 운영이 됐었죠. 상대 분당 죽이지도 않고 견제 균형하고. 하지만 숙종 때 이 환국 정치 때 변질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상대 분당을 죽이고 하나의 분당의 권력을 독점하는 이런 형태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왕한테까지 위협이 돼서 대들기 시작하죠. 이걸 해결하려 하는 것이 다음 시간에 볼 영조 정조가 실시한 탕평 정치죠. 자, 최종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붕당 정치 선조 때 시작이 되어서 광해군 때는 북인 정권, 인조 때 서인 정권, 효종 때 서인 정권이었는데 현종 때 예속 논쟁이 벌어집니다. 효종의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난 왕위 계승 전통성 문제 때문이었어요.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계모였던 자의 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두고서 서인과 남인이 서로 경쟁하던 시기를 예속 논쟁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붕당 정치가 잘 운영이 됐어요. 하지만 숙종 때 환국 정치가 펼쳐집니다. 서인, 남인, 서인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잡을 정도로 서로 주권이 바뀌는 하였는데 왕이 중심되어서 붕당을 급격히 교체하는 시스템이에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래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당을 인정하지 않고 보복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환국 정치라고 했었어요.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 이후인데 통치체제가 변했죠. 비변사가 최고 권력기구가 되어서 왕권까지도 위협을 했었고 훈련동합을 시작으로 중앙에는 오군영이 자리 잡았고 지방에 소고군이라고 해서 예비군이 자리 잡았고
조세제도가 변했죠.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영정법은 토지 한 결당 4두, 대동법은 박람회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별로 내는 걸 토지별로 내게 했고 특산물 대신에 쌀이나 동전으로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양반의 반대가 심해서 100년이나 걸렸고 균역법은 이 군역을 좀 줄여준 건데 두 필을 한 필로 줄였다라는 거. 그래서 붕당정지에서는 이 흐름 알아두고 대동법은 상품화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를 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